여러분 안녕하세요, 듀프로그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요, 커플룩을 즐겨 입는 귀여운 신혼부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두 분은 참 서로를 많이 닮았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감성적인 두 분이 새 아파트가 아니라 구축 아파트를 선택했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소위 답이 나오지 않는 알박힌 주방을 가진 평면도의 아파트였습니다. When I'm with you, I'm missing parts of me. Oh, it's true. 두 분은 완성된 집보다 두 분의 삶이 녹아든 공간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듀프로그와 함께 오래된 구조 안에 새로운 감각과 기술을 입혀 신축 이상의 성능, 그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답이 안 나온다던 이 공간이 어떻게 두 사람 삶에 맞춰 바뀌었는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평면을 가진 구축 아파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관이 좁다는 건데요. 수납할 공간도 여롭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쪽을 다 신발장으로 가득 채우게 돼요. 그럼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듀프로그는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또 디자인도 의미가 있고 또 수납도 챙겼습니다. 현관은 이 공간의 전체적인 무드를 예고해주는 것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칼프 블랙과 인피니트 사이에 산토스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벤치가 있는데요. 이 벤치는 그냥 단순히 앉는 기능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의 전체적인 무드를 설명해주는 장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옷매무새를 볼 수 있는 전신 거울도 있고, 여기 벤치와 수납장, 그리고 이쪽에는 워크인 캐비닛이 되어 있는데 그냥 신발장으로 가득 채우기보다는 반대쪽 방에 있었던 벽박이장을 철거하여서 이쪽 현관으로 편입시켜서 워크인 캐비닛 안에 모든 신발과 이런 간단한 캐리어 같은 짐들을 모두 정리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남편 고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이 집은 철거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철거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계획한 신축 같은 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열, 전열 교환기, 난방 배관까지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숨 쉬는 집을 만드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포인트였죠. 이 집에서 거실은 두 부부 간의 대화, 휴식, 그리고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갈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장식들을 없애고 최대한 많은 선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곡선의 형태들을 많이 접목을 시켰고요. 보시면 선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에어컨 단내림도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했는데, 이 안에는 그냥 이쁘게 만들어진 이 라운드 곡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열교환기 배관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에어컨 자체도 매립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집은 전체적으로 한솔에서 나오는 칼프 블랙이라는 블랙 우드의 제품을 포인트로 많이 사용을 하였고요. 베이스가 되는 이 벽면의 도장 같은 경우엔 안단테라는 시공법으로 불리는 페인트 제품을 사용하였는데, 벽체에 선이 없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질감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마이너스 섀도우 갭이나 라운드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마감하기에 적합한 소재여서 이 마감재를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한솔 SB 강마루에서 나오는 800각 스퀘어 제품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도 보통 마루 제품들 같은 경우에 계단 시공이라고 해서 서로 끼이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얘는 십자가 형태로 끼어지게 돼요. 그래서 좀 더 타일처럼 보일 수 있기도 하고, 사이즈도 훨씬 큼직큼직해서 넓고 여백이 많은 공간을 좀 더 정돈되고 더 넓어 보이게 만들 수 있도록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에 앉아서 쳐다보이는 이 큰 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아파트 구조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벽체인데, 거실 화장실의 벽이거든요. 워낙 존재감이 커서 이 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공간 전체의 리듬감이 되게 달라져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 우드 필름으로 마감을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실버 메탈로 되어 있는 부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실버 메탈이 집 전체적인 무드를 좀 더 모던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세련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여쭤보십니다. 벽 마감재가 뭐가 제일 비싸고 뭐가 제일 싼지, 페인트를 하면 더 올라간다, 필름을 하면 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목공사를 벽에 했냐 안 했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배당 단가를 살펴봐도 필름이나 이 안단테 시공을 놓고 본다면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감재로 할지 계획하는 것은 금액보다는 우리 가족이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 마감재인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을 완성시키는 것은 인테리어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공간의 마침표를 찍는 것은 바로 홈스타일링.
안녕하세요. 디프로그 스타일링팀의 땡큐입니다. 이번 현장은 첫 미팅부터 고객님의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으셨어요. 확장된 베란다가 거실로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천장이 다른 집보다 조금 낮아지는 거였어요. 아파트에서는 10-20mm 차이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도 가구를 여러 군데 배치했을 때 집이 좀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공간의 해답을 무게 중심의 재배치에서 찾았습니다. 시선을 위로 끌기보다 아래로 안정감 있게 눌러주는 구성, 하부에 시각적 무게를 실어주는 가구들을 제안드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키코 디자인의 네이체 소파가 있습니다. 다리가 없는 등받이가 낮은 소파로 블랙 가죽의 단단한 질감이 공간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또한 모듈형이기 때문에 배치에 따라서 다양한 구도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어요. 소파 테이블은 바이헤이데이 제품으로 블랙톤을 유지하면서 유리 상판과 다층적인 결감이 공간 안에 빛과 질감의 레이어를 만들어주죠. 소파 반대편에는 레브릭스의 수납장을 추천드렸어요. 철제 프레임이 주는 견고함과 동시에 모듈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공간에 맞는 균형감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간의 인테리어 마감재로 사용한 칼프 블랙과도 결을 같이 하면서 금속 프레임의 미묘한 반사가 공간에 리듬감을 더해줍니다. 레브릭스 수납장 위에는 소파 테이블과 가로결의 뉘앙스를 같이 하는 스펙트럼의 선반을 추천드렸어요.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아래로 잡아주면서 시원한 가로선들이 공간에 활기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거실은 블랙을 중심으로 가죽, 유리, 철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 공간을 통일감 있게 그러면서 리듬감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커튼은 두 겹의 소재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겉지, 속지 두 겹의 커튼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테리어 하기 전에 커튼 박스를 25에서 넉넉히 30cm 이상 확보해달라고 꼭 요청해주세요. 겉지는 블랙 가구들과 인테리어 자재들과 무드를 함께 할 수 있는 텍스처 감이 있는 소재로 추천을 드렸고요. 속지는 가벼운 린넨 느낌의 원단으로 낮 시간에 개방감과 은은한 실루엣을 만들어줍니다. 두 커튼 모두 전동 시스템을 적용해 사용의 편의성과 동시에 공간에 와우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주방과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에는 각각의 공간 분위기에 맞춤형 블라인드를 제안드렸습니다. 주변의 마감재와 가장 조화로운 우드 블라인드 소재를 꼼꼼히 선정하여 공간마다 서로 다른 감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주방에는 인테리어 마감재와 어우러져 묵직하고 안정적인 무드를, 안방에는 부드럽고 아늑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톤으로 설계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하나 튀지 않고 왜 이렇게 세련됐지? 하는 공간을 원하신다면 바로 디프로그 스타일링팀에 문의해주세요. 이런 알바킨 주방의 평면을 가진 집들이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치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테이블이 있는 이 동선의 공간입니다. 이쪽이 3m가 넘게 나오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한 2,500, 2,400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어요. 2,400일 경우에 사실 이렇게 테이블을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집은 3,000 가까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도 충분한 동선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력벽의 존재 유무입니다. 지금 뒤쪽에 보시는 이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저희 내력벽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보여드렸던 40평대 구축 아파트도 비슷한 구조인데 그 집은 이 내력벽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내력벽의 존재 유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집을 설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공간인데요.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거실 화장실이 주방의 한 면을 막고 있어서 뚫려있는 이 부분을 최대한 개방감 있게 확장시키는 게 가장 주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내력 기둥을 기점으로가 원래는 이제 주방 발코니였는데 이 주방 발코니를 일부 확장하여서 이쪽에 부서지지 않는 하부 반침은 두더라도 위쪽을 개방하여서 최대한 시야를 확장하였고요. 그리고 이 주방의 중심에 있는 이 아일랜드, 최대한 큼직하면서도 웅장한 아일랜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 근데 또 이렇게 너무 큼직한 게 주방 한가운데 있을 때 너무 둔탁한 느낌이 들지 않게 하부에 10cm 정도 걸레바지를 띄워놓고 그 걸레바지를 스테인리스 헤어라인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 거대한 아일랜드의 무게감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주면서 공간 전체에 이런 세련된 뉘앙스를 줄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여기에 사용한 인피니티사의 이 산토스라는 세라믹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품 중에 하나예요. 청록색의 베이스가 되는 이
이 세라믹에 갈색이랑 화이트 그리고 핑크 같은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 있고 금빛으로 반짝거리는 이런 샤이닝한 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라믹 자체를 훨씬 더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어 주어서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 미니멀한 마감재로 되어 있는 이 집에 굉장히 특별한 취향을 한 스푼 담아줄 수 있는 소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상하부장이 있는데 과감하게 상부장을 없애고 여기 선반을 설치해 드렸어요. 그래서 선반 아랫부분은 세라믹으로 그리고 선반 윗부분은 블랙 우드로 해서 좀 더 감각적인 모습을 연출하였고요. 이쪽에 보면 손잡이 없이 이렇게 J컷으로 가공되어 있는 가구를 열면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안에 히든으로 숨겨두고 수납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도 서랍을 다 설치해 드려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이 내력 기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 내력 기둥을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선반을 먼저 고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통로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이 통로 너머에 기존에는 이제 주방 발코니였던 이 공간을 홈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렇게 폴딩 도어를 열면 굉장히 광활하고 넓은 홈바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창이 있어서 혹시나 전열 교환기로 모자란 아니면 이렇게 가끔 채광을 드리시고 싶을 때 그대로 쓰실 수 있게 창문을 그대로 살려드렸고요. 일부러 이 폴딩 도어를 상부에만 한 이유는 서랍을 사용하실 때 여기까지 다 도어로 되어 있으면 동선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상부 쪽에만 이렇게 폴딩으로 열고 닫히 가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45평 혼자 사는 집 영상을 보고 방의 쓰임새를 보고서 많이 감동하셨었는데요. 이 집에서 방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한쪽 방은 이렇게 운동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한쪽 방은 서재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이 저희 집에서 가장 레이아웃 변화가 컸던 곳이에요. 이쪽 편은 있던 가벽을 철거하고 저희가 공간을 하나로 합치게 되었고요. 이쪽에 있던 작은 방이 보시는 것처럼 런드리 겸 드레스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탁기를 병렬 배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탁기가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추운 겨울에 밖에서 벌벌 떨면서 세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위아래로 옷을 옮겨서 뭐 말리고 세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도 세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시는 이렇게 세탁물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계속 서서 세탁물까지 정리할 수 있게끔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에 굳이 문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형으로 만들어 놓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허물었던 가벽 쪽으로 생긴 동선을 따라가 보면 이 끝에 화장대가 위치하게 됩니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게 되는 부분이라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 거울을 배치해서 조금 더 공간이 확장되어 보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쪽 편에 원래 화장실로 통하던 문을 메인 안방 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쪽 편 좌측에 부족한 수납을 넣을 수 있는 붙박이 장을 쭉 넣어서 이런 복도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안방의 창 일부를 활용해서 이 공간이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또 창을 낸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간 입구를 이쪽으로 돌려서 저희가 시공을 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너무나 안락한 안방이 있게 됩니다. 우리 안방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침대, 그리고 가볍게 물건 올려놓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약간의 수납만 있으면 되잖아요. 안방이 그렇게 운동장처럼 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 구성으로도 충분히 코지한 안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러 구축을 선택해서 만든 이 두 부부만의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보통 우리가 같은 동네에 신축과 구축이 있다면 약간 비용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구축을 선택해서 차이 나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 가족만의 집을 만들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은 신축을 담고 싶은 구축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두 부부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집이 아니다. 삶을 디자인한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